마이크 테스팅. 예. 자, 통일신라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통일신라는 정식 국호가 아니죠. 그냥 신라죠. 그러면 통일신라로 우리 교과서에 표기된 이유는 통일된 이후의 신라란 뜻이죠. 그래서 신라사는 두 개로 나누어서 통일 전 삼국시대의 일부분의 신라, 그 다음에 통일 후 한반도를 통일한 하나의 신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국호를 통일신라라고 쓰는 것 같지만 국호는 아니에요. 그냥 신라예요. 자, 그러면 북쪽에는 고구려가 망한 지 30년 만에 고구려의 후예들이 고구려의 후예국을 세웠어요. 근데 왕의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대씨기 때문에 고구려라는 국호를 쓰지를 못했죠. 그래서 국호를 바꿔서 뭐라고 썼어요? 발해라고 썼죠. 알죠? 그러면 북쪽의 우리나라 그러면 발해죠. 남쪽의 우리나라 그러면 신라죠.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두 나라가 겹친 시대, 우리나라가 둘인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중에 북국 그러면 어디예요? 발해. 남국 그러면 어디예요? 통일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라사 전체를 공부를 할 때, 특히 통일신라 공부를 할 때 수직선을 하나 그으세요. 그리고 세 단계로 자르세요. 세 영역으로. 물론 여기가 훨씬 긴 거예요. 그죠? 7세기 중엽에 통일되니까 여기가 훨씬 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맨 앞을 쉬운 한자니까 그냥 쓸게요. 상대라고 불러요. 뭐라고? 상대. 그 다음에 가운데를 뭐라고 불러요? 중대. 그 다음에 끝허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대. 라고 3단계로 신라의 천년의 역사를 나누신 분이, 3단계로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시험 문제에 나와요. 김부식이라는 고려시대의 역사가예요. 김부식이 지은 역사책 이름이 뭐예요?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책이죠. 정사죠. 이거하고 100년 차이가 나는데 100년 후에 1년이라는 스님이 지은 야사 역사책이 뭐예요? 삼국유사예요. 자, 그러면 신라 천년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눈 사람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이런 분류법을 사용을 했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럼 어디서부터가 상대예요? 박혁거세부터. 나라 세운 사람이 박혁거세죠? 어디까지예요? 예. 진덕여왕 때까지예요. 진덕여왕 때까지. 조심할 거 있어요. 여왕이 우리나라에는 3명이에요. 그런데 전부 신라에만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이 현대사에 있어요. 누군지 알죠? 자, 그러면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있고 하대에 가면 진성여왕이라고 있어요. 예, 하대 문제에서 진성여왕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럴 때 외울 때는 진성여왕 때는 개판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게 막 나오면 하대의 진성여왕 때고, 진덕여왕은 선덕여왕과 함께 자매지간이거든요. 정치를 잘 한 쪽이에요. 자, 태종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중대라고 불러요. 중대. 그리고 예, 선덕왕이라고 있어요. 이 선덕왕은 선덕여왕하고는 틀려요. 남자왕이야. 하대를 시작하는 선덕왕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고려에 바치는 경순왕까지, 마지막 경순왕까지가 하대예요. 그러면 삼국시대 신라는 상대죠. 그죠? 통일신라라고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중대와 하대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에 출제할 때
통일신라 부분을 출제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제하시냐면 중대와 하대의 특징 비교를 출제를 하시는 게 거의 99%야. 이해가요? 중대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하대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국시대 신라는 우리 배웠잖아. 그죠? 요거는 빼겠어요. 그러면 중대와 하대의 특징 그러면 무열왕 다음이 문무왕이죠. 문무왕. 문무왕 다음이 누구예요? 신문왕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최전성기가 성덕대왕이에요. 성덕왕. 성덕대왕은 뭘로 유명해? 에밀레종으로 유명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이때가 왕권이 가장 높았던 최전성기거든요. 통일 직후에 태종 무열왕 김춘추죠. 그 다음이 문무왕.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키고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을 완성시키는 게 문무왕이에요. 그래서 삼국 통일이 완성된 거는 문무왕 때예요. 그러면 통일신라로서 첫째 번 왕은 무슨 왕? 신문만이본 왕이에요. 이해 갔나요? 신문왕이에요. 통일신라로 첫 번째 왕은 신문왕이에요.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문무왕이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는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의 중앙 집권화를 뜻해요. 이해 갔나요? 왕권 강화는 중앙 집권을 뜻한다. 그럴 때 왕권을 결론적으로 그래프로 그려보면 중대 때가 가장 높아요. 성덕대왕 때가. 그리고 이렇게 낮아져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왕권이 가장 높았을 때가 중대 때예요. 중대 때. 성덕왕 때인데 삼국통일을 마치고 신문왕 때부터 이 작업이 꾸준히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작업이 들어가느냐? 자, 잘 들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아까 통합사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제 군주제니까 민주정치 이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요. 왕이 존재를 하고 전제 군주가 존재를 하고 그 밑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왕 비서실이 직속기구로 생겨요. 그 이름이 뭐예요? 집사부예요. 집사부.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느냐?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시중이라고 불러요. 물론 초반기에는 중시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시중으로 불러요. 대부분. 그렇다면 이게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삼국시대부터 고대 국가는 귀족회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나요? 그래서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뭐였죠? 제가회의라는 거였죠? 백제의 귀족회의가 뭐였죠? 정사회의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신라의 귀족회의가 뭐였죠? 신라의 귀족회의 이름 화백회의였죠? 그런데 요 두 개는 기록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다수결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정책 결정을. 그런데 신라의 화백회의만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만장일치제라고 표기가 돼 있어. 삼국사기에. 그러면 왕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이 찬성을 했는데 한 명의 귀족만 반대를 해도 정책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귀족권이 높다는 거예요? 왕권이 높다는 거예요? 귀족권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화백회의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귀족들이라고 해서 다 나갈 수는 없겠죠. 화백회의에 참가하는 귀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등이라고 불렀어요. 대등. 대등.